자, 그러면 저희 시사 오프라인 과정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별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력처럼 현재 저희 ITP에서 보안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보안교육하고 그다음 보안 컨설팅 등 그래서 조금 두루두루 IT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상이나 활동 사항으로는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감사 기술 전문도 나갔었고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같은 경우 컨설팅이나 교육은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등등 해가지고 뭐 그다음 한국마사회 하이닉스 등등 여기 조금 많은 컨설팅과 교육을 조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번에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우리 7주차 동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7주차. 그래서 7주 만에 저희 앞에 있는 타이틀처럼 저희가 시사를 이제 뽀개는 과정으로 이렇게 조금 컨셉을 잡았고요. 그래서 매주 월모 저희 3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필요하면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플러스 알파라는 의미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10시 플러스 알파로 조금 표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라도 뭐 이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는 어떤 휴일이 갑자기 뭐 잡히거나 했을 때 뭐 요일 변경되면은 우리 전주에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그래서 나머지 혜택은 뭐 다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사에 대해서 우선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정 앞서 조금 시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사라고 하는 도메인은 크게 5가지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시스템 감사 프로세스라 해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죠. 우리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 프로세스와 관련된 어떤 계획부터 이제 우리 종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까지 관련된 내용들 또는 이제 감사 프로세스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는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IT 거버넌스 및 관리는 말 그대로 전반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어떤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거버넌스 및 관리가 이제 두 번째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획득, 개발 및 구형, 말 그대로 우리 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전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프로세스를 이제 세 번째 도메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네 번째 도메인은 이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즈니스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조직에 맞춰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업무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정형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애자일 기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춰서 적재적시에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조금 접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도메인은 이제 정보자산 보호가 돼요. 마지막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는 정보 보안이 아닙니다. 보안이 아니고 우리는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요거는 조금 키워드를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안이라고 하는 용어와 보호라고 하는 용어는 엄연하게 다르죠. 그리고 영어로 표기를 했을 때도 보호랑 보안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라고 하는, 즉 프로텍트라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기술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우리 일반적인 정보 보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우리 도메인 두 번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보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조금 내용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게 그렇게 프로젝트를 한 번이라도 조금 수행을 해보셨으면 그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검사 프로세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계시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조금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도메인부터 네 번째 도메인까지는 그렇게 조금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도메인은 사실상 우리가 정보 보안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나와요. 얇게.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나오는 키워드들만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섯 번째 도메인도 나오는 키워드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사라고 하는 시험은 총 4시간 동안 시험이 이루어져요. 4시간. 4시간 동안 시험이 수행이 됩니다. 참고로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풀면은 요거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저도 한번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저도 시험 문제 150문제를 푸는데 이제 문제가 다 아는 게 나와가지고 공부한 기출문제에서 다 나와가지고 150문제를 푸는데 채 20분이 안 걸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150문제를 20분 안에 풀고 나니까 조금 부정행위에 걸려가지고 한번 떨어졌었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시험 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는 거의 한 2시간 버텼던 것 같아요. 2시간을. 그래서 시험 문제 다 풀고도 나가지 않고 한 2시간 절반은 채우고 나와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합격 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150문제 중에 뭐 비율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19%, 뭐 21% 뭐 등등 해가지고 도메인 5번째까지 이렇게 시험 비율이 있지만 꼭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은 이제 조금 가장 쉬운 파트인 이제 우리 네 번째 도메인이 조금 제일 쉽거든요.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도메인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도메인이 세 번째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래서 개발 쪽이 조금 많이 내용이 조금 꼬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비율은 있지만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 점수는 우리 450점이 넘으시면 돼요. 450점. 그래서 450점 기준은 우리 700점. 700점이 맞나? 700점이었던 것 같아요. 700점인가 1000점인가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우리 450점 이상, 총합 평균 450점 이상을 나와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450점이 또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여가지고 남이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보면은 내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내가 맞았다 해서 그 점수 배점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쉬운 문제를 다 같이 맞추면은 그 문제에 대한 점수 비율이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즉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그 격차가 갭이 엄청 크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150문제에서 내가 450점 넘기 위해서 뭐 문제당 예를 들어서 뭐 나는 0.7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450점 넘겠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150문제 중에 나는 한 100문제만 맞으면 되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가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가능한 전체 150문제에 대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문제를.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번역이.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아직까지 조금 잘못된 오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앞으로 제공해드리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보고 오셨겠지만 다 그 일부러 시험 문제랑 가장 유사하게 그렇게 일부러 번역을 해놨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치지 않는 이유는 고쳐놓으면 시험장 가서 전혀 다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내가 봤었던 문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긴 왜 용어가 이거지? 그러면 새로운 문제인가? 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 그대로 그 자체로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험비는 뭐 아시다시피 $750죠. $750. 750달러고 뭐 지금 하나로 치면은 한 93만 원, 92만 원, 뭐 그 정도 나오겠네요. 91, 2만 원 정도. 그래서 한 그 정도 되고 부가세 포함하면은 뭐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100만 원. 그래서 시험비가 조금 많이 비싸다라는 거. 근데 그 비싼 만큼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이제 사람의 손을 타던 업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는 것들은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는 업무들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범위가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무조건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감사 업무,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이런 것들 미리 선취득을 해서 조금 계속해서 경력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라고 하는 기술 직군이 그렇게 뭐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길어봐야 뭐 5년, 5년에서 정말 길어봐야 10년, 그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 기술 베이스의 작업들은 다 자동화가 될 거예요. 자동화. 그래서 지금만 해도 지금 우리 개발 직군들은 벌써 인공지능이 벌써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그 코딩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이제 개발 직군에 있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감축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따졌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이런 직군으로 나중에 다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련을.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 시사와 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접수. 자, 시험 접수는 우리 사이트, 시사 사이트, 이사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 멤버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멤버십. 그래서 멤버십 메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멤버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멤버십 메뉴 클릭하면은 이렇게 우리 멤버십에 가입할 거냐라고 하는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메뉴로. 그래서 처음에 멤버십을 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멤버십을. 그래야지만 비용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우리 한 15달러? 15달러인가 20달러? 그 정도 선에서 조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인을.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는 데는 145달러가 들어가요. 145달러. 근데 이게 조금 올랐더라고요. 멤버십 비용이. 그래서 조금 메뉴가 올랐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우리 멤버십 메뉴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자격증에서 우리 시사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레지스터 메뉴가 있어요. 우리 등록하는 메뉴가. 그래서 등록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우리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그래서 요거 뒤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넣는 메뉴거든요. 개인정보.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연락처 뭐 그런 것들 소속 그런 정보들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요. 결제 페이지. 그래서 결제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저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그래서 접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접수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역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우리 시사에 합격했을 때 이제 우리 이사카로 보내야 되는 경력 증빙 문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사 합격하면은 요 문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제공이 됩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거기서 PDF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요거 입력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니까 내용들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진 않아요. 경력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진 않고, 제 걸로 예시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다음 회사 이름하고 그다음 근무 시작일, 그다음 근무 종료일, 그다음에 근무했었던 연수 또는 개월수 이렇게 넣어놨죠. 근무 연수랑 개월수. 그다음에 시사 도메인 1번부터 5번까지 포함되는 1번부터 5번까지 도메인에 포함되는 내가 수행했었던 업무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사학위도 이제 우리 요거 영문명으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시면 돼요. 영문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경력이 총합계가 나옵니다. 총합계. 그래서 사실상 요거 영문명으로 해서 우리 연수 개월수만 이렇게 명확하게 넣으시면은, 그래서 대충 넣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시사 요거 시험 접수를 할 때 요것도 이제 감사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접수자에 대해서 이제 정말 경력이 있는지를 증빙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넣어주시면은 이런 것들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 프로세스에 식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 날짜 조금 명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낼 때 이제 뭐 동료나 또는 뭐 다른 회사의 어떤 관련자들한테 경력을 증빙을 받아야 돼요. 경력을. 그래서 그게 입증자 정보. 그래서 입증자 정보는 그냥 뭐 우리 지인 회사 동료들한테 회사 동료 이름하고 그다음 회사 이름하고 직책, 그다음 이메일, 회사 이메일 넣으셔야 돼요. 회사 이메일로. 그래서 회사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 넣으시면은 별도의 어떤 검증 프로세스 없이 보통 이 해당 PDF 접수하고 나서 2시간 조금 안 걸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금 검증돼서 바로 회신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자격증이 발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시험 합격했을 때 자격증 신청하는 것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자, 계속해서 우리 이번 오프라인 과정은 총 7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7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총 13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시간별로 3시간씩, 그래서 총 39시간이고 플러스 하면은 뭐 한 40시간 딱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0시간을. 그래서 40시간 동안 우리 도메인 5개와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시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요것도 사실상 시사 같은 경우는 요 40시간이 긴 거예요. 긴 축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외 관련된 교육 그런 어떤 온라인 영상들을 보시면은 보통 시사 과정이 10시간 정도예요. 10시간. 그래서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 그만큼 짧게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아무래도 필수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조금 국내 정서에 맞춰서 조금 최소한 40시간으로 조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40시간.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13일인 오늘부터 우리 마지막인 12월 28일까지 이렇게 총 13번에 거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13번.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참석을 못 하시거나 하시면은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카메라로 이 화면이 촬영이 되고 있어요. 화면으로. 그래서 화면으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참여를 못 하시면은 요 촬영된 거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꼭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수업에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12월 28일 일단 과정이 끝나는데 네. 실제 시험에 대한 그 신청일을 네.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이거를 하는 과정을 본인이 학습을 다시 하고 확인하고 시험하는 게 맞는 건지? 시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시험하고 그다음 온라인 시험 둘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도 뭐 시험장이 조금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접수하는데 문제는 없으시고 그다음 온라인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날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들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바로 접수를 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시사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을 접수했다라고 해서 그 시험 일자 2일 전까지는 그 일정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습이랑 다르게 일정 변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접수를 해놓고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일정을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지금 그 5개 도메인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네. 또 이제 그 천문제 기출문제를 또 주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해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는 제가 드리는 거는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제 문제를 드릴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릴 건데 그래서 그 해당 문제들은 무조건 그냥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기출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나와도 조금 응용해서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00제를 이제 정답이 없는 버전도 제가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정답이 없는 버전을 내가 풀었을 때 거기서 틀리는 문제가 우리 20문제 미만이어야 돼요. 1200개 중에. 그래야지만 그게 나한테 완벽하게 내 문제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20문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절대 시험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 150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20문제가 됐든 30문제가 됐든 40문제가 됐든 약간 복불복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내가 몇 문제를 틀리면은 간당간당 합격컷이 나오겠다.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하는 노하우는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미리 조금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뭐 지금 우리가 13번에 거쳐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딱 주차별로 200문제씩 그래서 일주일에 200문제씩은 내가 무조건 내 걸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딱 마지막 끝날 때쯤이면은 모든 문제가 제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뭐 100문제 보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100문제 뭐 아침에 잠깐 100문제 보고 또 오후에 100문제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조금 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시험 공부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온라인 과정도 지금 제가 촬영해 놓은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또 한번 보고 오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한 번 듣는 거랑 그다음에 2번 듣는 거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한 5주차 한 12월 둘째 주가 되겠죠. 한 둘째 주 정도에 요쯤에 시험을 접수를 하셔서 뭐 6주차나 7주차에 바로 보셔도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참고로 저는 시사 준비했을 때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 딱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론 공부 처음에 딱 3일 하고 나머지는 다 문제풀이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00문제씩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1200문제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계속 풀면서 틀렸던 거 왜 틀렸는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이제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러 갔고요. 그래서 시험은 사실상 뭐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기본과 관련된 베이직한 그런 용어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고, 다만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 용어 베이스에 이제 시나리오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거기서 당신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감사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시사 문제는 그래서 150문제 중에 절반은 우리 사지선에서 딱 2개 보기가 맨날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으면은 A, B가 4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둘 다 정답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조건 그렇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는 13주 동안, 13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앞에 OT를 조금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 프로세스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우리 정보 시스템, 즉 IS라고 하는 요 구성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죠. 구성.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만 조금 진행을 할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